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비트와 알트는 전혀 다른 자산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 글은 제가 3월 2일 썼던 글인데요. 이 내용에 이번 주제와 관련돼서 설명드릴 것들이 있어서 좀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은 같은 자산군이라고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산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같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에 의해서 때론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 실제 한국 부동산은 이제 대출 규제라는 변수에 의해서 어떤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혀 다른 양상을 최근 보여왔죠. 예. 그래서 규제가 강했던 주거용 부동산들의 집값이 뭐 하락 조정됐던 반면 이제 갈 곳을 잃었던 그런 유동자금들이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쪽 시장으로 몰리면서 그쪽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현상들이 있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로 성장주, 가채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던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기술주, 리오프닝주와 같은 표현으로 영역을 좀 구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로 전혀 다른 그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얘기했던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운영했던 그런 ETF들이 2020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뭐 2.2배 수준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오히려 24%로 떨어졌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워렌 버핏이 운영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최근 엄청나게 아크를 압도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봐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비단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암호화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틀린 점은 부동산이나 주식은 전통자산이라서 우리가 대충 그 구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이제 신생자산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안 잡힌 분들도 많고 개념들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레이어 2, 디파이 P2E, NF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의 흐름들로 본다 그러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NFT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NFT가 뭐 2020년 대비 현재 200배 성장한 상태고 엄청나게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뭐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와 그 외의 코인으로 갈리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NFT를 제외한 상태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그 외의 코인으로 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과 알트는 같은 자산군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디커플링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주식처럼 자산의 기본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이라는 점은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뒤에 코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뿐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속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희소한 자산으로 자산의 속성은 부동산이나 금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셋 파킹이 가능한 자산군이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되어 있는 구조들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전혀 달라요. 알트코인은 위에서 언급했던 디지털 골드라던가 이런 그 속성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비트가 갖고 있는 특징들, 희소하다, 그다음에 변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해칭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어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검증되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굉장히 많은 알트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냥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나스닥 기술주나 그냥 거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인이라고 분류돼도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자산입니다. 물론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야 비트나 알트나 다 같이 코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야 비트를 하드포크해서 똑같이 만든 게 알트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알트들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개발적 관점이고요. 아니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 위에다가 상업용 부동산을 짓든 주거용 부동산을 짓든 땅 위에 올린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주식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고 치면 뭐 상장돼 있는 건 다 똑같은데요. 뭐 그리고 주식으로 발행돼 있는 건 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어떤 자산의 속성으로 보면 전혀 다른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디커플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새로 생겨났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도 뭐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뭐 비트든 알트든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좀 주식보다 화끈한 거, 그다음에 변동성 좀 커서 와 괜찮다, 한 방에 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허락된 도박 이 정도로 생각을 해왔다면, 이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주 같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코인이 되게 괜찮다, 이건 미래가 유망하다, 이런 개념으로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코인 중에 뭐 어떤 거든 비트를 능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투자자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참여자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게, 과거 여러 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은 사실은 뭐 아프간 전쟁이다, 아니면은 뭐 베네수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간간 들려왔는데, 뭐 그런 건 다 그냥 후진국 얘기고, 뭐 그 나라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많은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냥 그 지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언제든 전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자신의 돈이 종이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들로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3월 이후에 많이 반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 아직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 순간에 자신의 자산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어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코인이라 하면 크게 한 방,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그런 높은 어떤 변동성에 의한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자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 이런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특징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성격들이 뉴스 매체에서, 언론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대중들의 인식 변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보수적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게 실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와 비트코인은 코인이란 단어로 묶여 있지만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비트와 알트는 다른 길을 갈 자산군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알트 중에서도 비트와 함께 상승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트를 사실은 알트라고 다 묶어서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하지만 비트와 알트가 같은 거고 그 중에서 새로 나온 코인인 어떤 특정 알트 코인이 비트보다 좋다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른 자산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저는 이 그림 하나로 그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닭장 속에 이게 다 섞여 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얘도 코인이고 쟤도 코인이네. 얘도 조류고 쟤도 조류네가 아니라 저 하얀 거위 보이시죠? 이게 비트고요. 나머지 알트입니다. 예. 닭장 속에 그 이 농장주가 전혀 일단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없고 지금 막 경황이 없으니까 한 곳에 몰아놓고 그냥 닭장 속에 넣어놨다고 같이 있으니까 같은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생부터가 거위랑 닭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냥 거위도 아니고 얘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비트는. 그렇기 때문에 닭장 속에 같이 있어 보이지만 이제 누구 눈에는 그냥 다 같이 검은 닭들로 보이겠지만 비트코인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비트코인의 속성을 알고 있는 그다음에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눈에는 저 가운데 있는 놈만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 놈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저는 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50%를 비트코인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 영상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